인포맥스 이어가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후반에 보면 보셨겠지만 S&P 500 같은 경우 막판 반전이었잖아요. 진짜. 네, 막판 반전. 15분 사이에 확 상승 반전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 발언도 있었고 근데 그렇죠. 상호주의에 기본적으로는 두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쪽을 다 말한 게 뭔가 양쪽 다 또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한다. 유연성하고 그다음에 예외는 없다가 어떻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를 쓰면 일단 유연성이 있는 거지만 대신에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으면서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건 뭘까요? 되게 역시 말을 잘한다. 일로 가도 그러니까요. 할 말 있고 일로 가도 할 말 있게 딱 정해놓은 것 같다. 일단 지난주에는 유연성에 그래서 시장은 조금 환호를 했지만 지금 우리의 대화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또 불확실성을 열어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끝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네마니오의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종가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꼭 트럼프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물론 있지만 예, 반등을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머스크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머스크도 또 뭐 갑자기 주식 팔지 마라. 주식 팔지 마라. 테슬라 주식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모든 또 관료들이 또 테슬라 사라 이러고 있고 그래서 참 미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게 회의를 갑자기 이제 소집을 해서 그 회의가 다 직원들 대상으로도 이제 생중계라 그럴까? 원래 직원 회의인 거였던 건데 직원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나운스를 하는 거였던 건데 그걸 갑자기 X에다 올려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보게끔 해버렸으니까 이제 주주 어나운스먼트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니까 다시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나 보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는구나 저렇게. 그래서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들 잡는 거나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테슬라 주가 보면은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따가도 해주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거의 한 주도 못 오른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계속 빠진 전에 거죠? 미리 쫙 오른 그러니까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확실하게 이제 그 뉴스보다 먼저 반응하고 뉴스가 나오면 뭔가 반대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뉴스를 찍고 있지만 저희가 얘기한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제일 이제 핫했던 게 이제 FOMC니까 FOMC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점도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그 중간 금리 자체는 변동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2번 인하한다는 것도 변동된 게 없고. 근데 밑에서 점이 어디 찍혔냐를 보면은 점이 아래 4명 있었던 게 2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위에가 4명밖에 없었는데 위가 8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값보다 위로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올해 말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그 다음에 26년도 쪽에 가서 보면은 조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전체적으로. 그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7년도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26년, 27년도는 큰 변화가 오히려 없다. 그리고 기존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만 대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어서 금리를 높이는 상태를 냅둬야겠다. 이렇게 찍어놓고 또 치사하게 또 밑에서는 QT 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렸으면 QT를 저렇게 줄이면 안 되는데 또 QT 테이퍼링을 또 해주면서 또 시장을 좋게 해석할 수 있게끔 또 여지를 남겨줬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QT는 장기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짜리 보고 있는 트럼프와 베센트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뭔가에 하나를 던져주는 게 QT 테이퍼링을 해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시그널 자체가 QT를 이제 끝낼 거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잖아요. 이제 25빌리언에서 5빌리언으로 낮춘 거니까 다음엔 0으로 바꾸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QT 종료를 선언을 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그런 정도의 모양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월러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알려졌는데 주말 사이에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지금도. 뭐 이런 거는 그럼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다. 뭐 한 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그런 얘기 했지만 고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왜냐하면 내가 미리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된 다음에 내려도 되니까. 그리고 네. 대부분의 이제 금리가 내렸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특히 급작스럽게 내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이든지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를 막 내리고 돈을 쫙 풀어서 다시 살리고 이랬던 패턴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용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AP도 수정 경제 전망치도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보시면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GDP가 오히려 하락이에요. 2.1에서 0.7, 1.7이면은 굉장히 크게 낮춘 건데 그러면 성장은 낮아지고 두 번째 보시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보시면 4.3에서 4.4로 올라가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PC 물가는 2.5에서 2.7로 올라가요. 그럼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떨어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안 좋은 거잖아요. 엄청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QT 테이퍼링 해준다는 걸로 다 올렸죠. 그리고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나왔던 데이터들은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시장은 무시하고 있죠. 거의. 오히려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꼭 올리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데이터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데이터는 일시적이라고 시장은 이미 확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FOMC에서 확정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바닥을 좀 다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급도 보면은 일단 뭐 수정 경제 전망이니까요. 사실 네. 전망치는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언급 자체가 일시적일 수 있다.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 발언이 상당히 좀 영향을 제일 미친 크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헷갈리고 있는 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이거잖아요. 심리나 네. 전망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 하드 데이터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건데 아직은 좀 희망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월이나 아니면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 생기는 게 근데 실제로 컨센서스 데이터 때문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 나오는 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야 인플레 이렇게 된대 이러면서 확 밀렸던 건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면서 얘기가 공화당 민주당 이 투표를 할 때 다 반대로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뢰도를 확 무너뜨려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된 것 같고 이제 uncertainty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을 계속 얘기를 다시 계속 썼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페드 연준이 멤버들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뭘 얘기를 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26년, 27년도는 언서튼한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뒤쪽은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자. 네네. 그리고 앞에 거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이슈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 그 앞부분은 조절하자라고 보는 FOMC 미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이제 최근에 지표 보면서 궁금해지는 건 선행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흐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선행 지표를 그러면 뭐 안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근데 안 볼 수는 전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예상을 하고 그거를 또 맞춰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포커스라고 예상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제라는 건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가는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를 보고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결과물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런 보면. 면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제 전망이 맞냐 틀리냐 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실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행동을 네.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네, 하는지에 맞습니다. 네. 바탕이 될 수 있기 바탕이 때문에. 되는 기본 자료인 거죠. 근데 이제 네. 점점 조금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게 AI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집단지성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먼저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뭐 주차 대수 찍는다는 것처럼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찍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머신러닝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해서 분명히 연준이나 또는 뭐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미리미리 포지션들을 잡았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뉴스에다가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더 애드할 만한 확신을 더 갖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우리 사람들끼리 회의해서 직관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 똑똑한 사람, 더 잘 아는 박사들 이렇게 모아서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래서 회의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전망은 어떻게 돼 이렇게 찍었었던 건데 휴먼 리소스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네, 중요했는데 이게 뭐, 네. 이제는 데이터 다 모아서 넣으면 얘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 반영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는 더 예상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시장 데이터나 테크니컬 볼 때 원래는 되게 숏텀으로 사람들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주봉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주봉 정도 되면 예상이 안 돼요. 추세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 걸 보고 사람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짧은 시간 텀들, 숏텀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기계한테 이제 뺏기니까 최대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어떤 부분도 그래서 봐야 그냥 됩니까? 생각을 네. 해보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진짜 블랙스완이 뭐지? 그럼 매번 말씀드린 게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제 미국이 혼자서 모든 나라를 때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때렸을 때 유럽이 지금은 맞다가 화가 나니까 이제 자기도 돈 풀겠어 이걸로 바꿨잖아요. 결국. 근데 안 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환경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공격을 해대면 나는 이제 혼자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돈을 찍겠다, 인프라 다시 하겠다, AI 투자도 다 다시 하겠다, 공장도 나도 하겠다. 이걸 쭉 해버리는 상태로 되면서 유로를 일단 독일에서 완전히 찍는 걸로 결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자구책을 뭐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몰아가면 트럼프가 몰아가면 유럽이 갑자기 중국이랑 이제 무역 우리는 그러면 너랑 그렇게 관세하면 우리는 그냥 관세 없이 할게. 이렇게 가버리면은 갑자기 미국이 왕따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한 네. 면이잖아요. 네. 오히려 미국이 배제가 되는. 네, 미국 네. 빼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왜냐하면 물건 만드는 건 중국이었고 네. 소비 우리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는 아껴 쓰는 나라였어. 아껴 쓰는 나라인데 우리도 안 아껴 쓸게. 돈 찍을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인프라 깔 때 중국에서 수입해다 깔고 미국 안 쓰고 막 이래버리면 미국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트럼프가 플렉서빌리티라는 얘기를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쟤네 둘이 친해지면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플렉스블하게 이제 그건 상황 봐서 네, 좀 유연성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봐서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네. 유연성을 봐서 뭔가 좀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중국 거를 할지 미국 거를 할지 또 선택해야 되는 아주 이제 난해한 상황인 건데 우리보단 솔직히 유럽은 하기는 결정하기 쉽죠. 돈도 그동안 안 찍었고 부채 비율도 국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찍을 여력은 충분히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이 주가가 이제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연초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네.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하락한 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미국에서 팔아서 유럽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면 이번에 조정될 때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간 없었다면 포지션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유럽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미 그 2020년도에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 사이트에 아예 유럽 EC 사이트 안에 EU 차이나 컴프리헨시브 어그리먼트 온 인베스먼트라 그래서 아예 사이트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내용을 보면은 EU랑 중국이랑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다. 당연하겠죠. 예, 그냥 사이즈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무역 불균형하고 시장 접근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근데 읽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합의는 마무리가 됐대요. 근데 결국 공식적으로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네네. 사이트만 있고. 근데 벌써 5년이 지난 거잖아요. 4년이 그렇죠. 지났죠. 이런 상태 내에서 갑자기 저걸 끌어내가지고 우리 그때 하던 거 마저 얘기하고 우리 사인하자. 라고 나오면은 미국이 되게 황당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거죠. 호주는 좀 뭐 그렇다고 치지만 호주도 솔직히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돈을 풀고 있잖아요. 소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중국에 핸드폰 팔려서 반도체 올라간다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HBM이 아니라. 예,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도 다 만들었어. SMCIC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반도체 다 만들었어.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 올라온 것도 되게 머리가 아파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 중국이랑 유럽이랑 뭔가의 어그리먼트가 나오는 거가 제일 큰 리스크일 수 있겠다. 미국 주식에 있어서. 예, 그 반대로는 이제 그게 된다고 치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지티브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돼서 저는 계속 올해 들어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무조건 분산밖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불확실한 상황 안에서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분산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빠졌잖아요. 약간은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이번에도 조정이 좀 있다면 그간에 분산을 못했던 분들은 좀 분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과 중국이 혹시나 어떤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합의나 무역 협상이 나온다면, 이런데 네.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 국가들과 접촉하는 움직임을 보면 조금 뭐 그런 걸 뉴스들은 조금씩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6월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잖아요. 있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네.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정치랑 경제를 띄워놓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미스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도 컨센서스니까 거기다 민주당 공화당 나눴잖아요. 컨센서스 자체를 그러면은 민주당 공화당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제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크 자체도 정치인이 아닌 건데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결국은 머스크가 공무원을 해고를 하고 있지만 그 해고된 사람이 다시 일자리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온쇼링하라는 부분들을 지금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좀 지나간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온쇼링이 돼서 공장이 지어지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을 빼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미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미국이 진짜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포인트만 좀 짚어볼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그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 그냥 MACD라는 이제 기술적 지표가 있어요. 그 기술적 지표를 보면은 밑에서 올라가면 상승이다, 위에서 내려가면 하락이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들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건데 똑같은 나스닥 차트, 선물 차트인데 밑에 거를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 있으면 과매도 국면이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은 차트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위에 건 뭐냐면 주봉이고요. 주봉에 대한 MACD예요. 네. 그리고 아래 거는 일봉에 대한 MACD예요. 똑같이. 그러면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원래 이렇게 생긴다면은 되게 많이 내려가요. 많이 빠져요. 네. 기술적 분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고 일봉으로 보면 매수해야 되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제가 다 가져온 게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랑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글루들이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멀티 차트라 그래서 주봉으로도 매수하는 시그널, 일봉으로도 매수하는 시그널, 뭐 시간봉으로도 매수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라. 근데 아직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확실하게 베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네마니아의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옵션이 만기가 됐고 그중에서 S&P가 2조 8천억 달러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져와서 보여드렸던 미결제 약정 보시면 5,700이 제일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만기일 날 지수를 보면은 5,700에서 한 30포인트 모자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기가 끝날 때 가면은 이거는 물론 ES라 그래서 선물 옵션이어서 좀 다른데 CBOE라고 해서 종가로 되는 옵션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끝날 때 되면 포지션을 없애야 되거든요. 없앨 때 되다 보면은 그동안 해지했던 선물을 매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종가에 끝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분 남겨놓고 급등을 해서 여기처럼 밑에서 딱 15분 남겨놓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뭐 유연성 발언보다도 이 내마녀의 날 변동성에 의한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밑에서 가능성이. 보시면은 네. 거래량도 엄청 혼자 끝날 때만 왕창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게 이런 이제 종가 때 뭔가 정산해야 되는 게 미결제 약정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됐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건 물론 뭐 뇌피셜이에요. 이게 뭐 뭘 보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없죠. 모든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결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코멘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또는 뭐 때문에 한 거야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제 오픈하고 나서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부분도 이제 어떤 인디케이터들이나 이런 것들 보다는 이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 나와서 또 뭐 말잔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대부분 매파적인 분들이 나오세요. 이번 주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매파적으로 위로 점도표 아까 처음에 봤듯이 위로 찍었잖아요. 위로 네. 많이 올렸잖아요. 네. 상승으로. 그분들이 해서 그렇게 올린 쪽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뭐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나서 이미 좀 네, 나오기 말들을 시작했죠.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지난주 후반에 마무리가 될 때 이번 주 좀 힌트를 얻을 만한 신호들은 없었어요? 신호들이라는 거는 저는 네. 이제 일단 만기 물량이 다 해소됐다. 아, 네, 일단 만기 물량이 다 해소됐고 그 다음에 애플이 생각보다 강했다. 엔비디아가 약했지만 네. 그래서 애플은 왜 강했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이제 AI 관련 임원이 교체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근데 이제 또 뭐 AI 관련해서 과대 광고했다고 쉬리 과대 광고했다고 과징금 때린다 그러고 이런 뉴스들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인텔리전스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쵸. 게 악재긴 하잖아요. 네, 악재긴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 투자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돈을 안 썼잖아요. 네, 언제든지 쓸 돈을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0%대 0. 몇 프로일 때 막 50년짜리 막 이런 장기 채권을 발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애플이 그때 발행할 때 돈이 없지도 않은데 저런 애들 왜 발행하나 이랬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완전 저가일 때 금리 완전 저금리일 때 쫙 채권으로 발행해서 돈을 확 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의사결정해서 이게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 번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테슬라도 생각해보면은 X 사갈 때도 만들어서 그록 만들 때도 한 번에 막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번 정도 나오면 애플도 바닥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유연성 발언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다라고 말한 부분 네. 이제 4월 2일 코앞에 두고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네. 또 강조를 한 부분 일주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쏟아낼지 네, 이 맞습니다. 부분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